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개발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정의입니다. 참고로 새만금 개발 사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때 당시에는 가난했던 시절에 바다 매립해서 벼농사 지어서 식량을 확보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중간에 이제 환경단체와의 소송도 상당히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때마침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시점부터 해서 갑자기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 사업의 정의를 보면 군산과 부안의 바다를 매립해서 경제와 사업 관광을 놓고 동부가 경제 중심지로 비상할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최대 국책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 경쟁력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 새만금 개발청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시행과 시공이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5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보시면 중소도시권 균형 생활 거점 기능 강화 해가지고 이제 혁신도시랑 새만금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도시랑 새만금을 균형 발전 거점으로 지속 추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의 장점을 무엇이 있냐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보시면 한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경제 해가지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 내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이 용이하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한국 정부 지원의 안정적 사업 기반 구축, 항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연결되고 동서 이축도로 남북 이축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국비로 건설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만금을 보시면 한국 국토 종합계획상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새만금을 한국의 신성장 거점 대중국 게이트웨이 및 관광 허브로 육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자의 창의적 개발에 유리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주변 지역과 이해관계 충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정중앙에 매립을 하고 아래쪽 위에 쪽을 매립해서 건물을 짓고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뭔가 충돌될 일이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형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적 접근성을 보면 상해 총도 중국 내의 대표적인 산업 직접지와 항만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국 내의 접근성을 보면 서울이랑 경기도, 수도권, 동남권과의 육상교통 접근성도 용이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새만금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새만금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입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하고 있어서 중국, 일본, 유라시아 진출이 굉장히 쉬운 전략적 요충지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면 3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60여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제 신앙만의 거리를 보면 최단 거리로 향후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새만금 투자 가치를 높여주는 새만금의 면적입니다. 상당히 광대한 면적이라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서울에 있는 여의도 140배 규모 정도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 수도인 파리의 4배 규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사업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세종시 국책 사업의 5.7배 규모가 바로 새만금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해외 주요 테마 도시들과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구 지표입니다. 인구 상당히 중요하죠. 그 유발 인구를 추정해 보면 계획대로 새만금이 개발될 경우에는 75만 9천 명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새만금 개발지 내부에 29만 명이고 외부의 인접도시
군산, 김제, 부안 해서 46만 9천 명이 각각 배분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현재 평택 인구가 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택 계획 인구로 보면 새만금 75만 인구처럼 계획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 인구 정도가 새만금에 유입된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만금 용지별 조성 계획입니다. 군산 쪽에 이제 산업연구용지에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쯤에 위치한 국제협력용지에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지는 국제 업무랑 관광, 물류, 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안 쪽으로 해서 관광 레저용지에 대규모 관광 레저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수변 도시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이제 스마트 수변 도시가 될 거고요. 새만금 개발지 정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국제도시 역할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곳입니다. 이 스마트 수변 도시는 산업과 관광의 글로벌 명품 도시의 컨셉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계획 인구는 2만 1천 명, 규모가 전북 혁신 도시만큼 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제 새만금 기반 시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항만입니다. 참고로 이제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방조제 정중앙에 개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섬에 신항만이 생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배도 들어올 만큼 수심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2023년까지 4선석이 개발되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18선석 개발되고 장래 수요 대비해서 33선석이 개발될 입지를 미리 확보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신항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작년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천억 들여서 글로벌 국제공항을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8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잼버리 대회 때문에 조기 개항을 하니 많이 패스트 트릭을 적용시켜서 개항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공항 건설하는 부지 자체가 새만금 개발지 내부로 이전 확장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땅에 바로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도 없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기반 시설은 철도입니다. 새만금 신항과 군산공항을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 철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익산에 보시면 대하역에서 47.6km 구간으로 새만금 신항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철도가 들어와야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접근성,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능력이 증가하고 산업 물량량 처리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 내부 개발 촉진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의 대상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에 설계가 들어가면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입니다. 계획 노선을 살펴보면 새만금에서 전주간 고속도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에서 서천으로 가는 국도 확장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에서 지리산 국도 신설, 마지막으로 이제 새만금 고창 연결 등 6개의 노선이 이제 현재 계획되어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부 도로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동서도로, 남북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남북 1축도로가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의 동서 1축도로랑 부안의 동서 3축도로, 요 부안의 동서 3축도로가 30번 국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통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부안의 하서면 100년리로 이어지는 남북 2축도로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2축도로 개통되면 100년리 장신리 쪽에 한번 뜰 겁니다.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보셔야 할 투자처라 보시면 되고요. 우리 과거 남북 1축도로 방조제 개통할 때도 가까운 변산면 대양리 쪽에 바람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그때 땅값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 2축도로도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3축도로는 아직 계획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입니다. 정부에서는 1% 낮은 임대료로 100년 동안 토지를 임대를 해줍니다. 이건 이제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하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추가 30만 평을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 개발지로 사업장 이전하면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자금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저는 진짜 괜찮은 혜택인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 중국 경업단지 조성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새만금 경제협력 FTA가 중국과 2015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공동경제구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우리 물류 운송이나 개발 계획을 할 때 중국이랑은 하이패스로 통과되는 그러한 경제협력 특구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가까운 중국에 향후 먹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도 이렇게 FTA를 맺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 호재는 이거 말고라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일자리가 들어오고 대한민국 최대 관광지가 들어오고 국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국제도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눈에 확연하게 보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 준비해 두시는 자만이 부자가 될 겁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상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